네, 시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7분 59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논점 정치 행간을 읽어주는 남자 김명진 더현 정치랩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명진입니다. 네, 폭우가 폭우 많이 내렸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현재까지 사망자와 실종자가 48명입니다. 이게 비가 그냥 내렸는데 사망자와 실종자가 48명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공식 집계에 한 명이 더 늘어났다고 보도가 된 걸 보니까 49명인데 이건 천재지변이 아니라 분명히 인재지변입니다. 재난후진국이라는 얘기를 들어도 뭐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침수 사고는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비가 집중호우가 있을 때마다 예상됐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청주 오송 항림천 제방이 무너져서 지하차도가 침수돼서 48명 사망 실종이 됐는데요. 15일 날 사고가 났던 15일 날 새벽 4시 10분에 홍수 경보가 이미 발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고 2시간 전에는 흥덕구청에 교통 통제하고 주민 대피가 필요하다 이렇게 통보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인근 하천 사고 범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행정관청, 흥덕구청이 대응을 하지 않은 게 이렇게 발행한 전형적인 인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지난주죠. 그때 세종시 인근을 갔었는데 그 다리를 한번 넘어갔거든요. 세종시 넘어가려고. 근데 그때 보여줬던 그 하천 아래 수풀이 있었어요. 수변 지역이. 거기가 꽤 넓었어요. 나무도 크고. 근데 거기가 나무 머리만 보이더라고요. 그 화면을 보니까 그 정도로 물이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사고 발생 전에 경보가 있었기 때문에 조그만 사전의 대비, 항상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사전 예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대비했으면 차량 진입만 막았으면 이미 그 시간에 다른 4차선 도로는 차량 통제가 돼가지고 그 사고 난 버스의 경우에 빨간 버스의 경우에 그 통제가 돼서 우회전을 해서 이 지하차도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게 제가 어제 광주 서구 지역에도 피해가 많이 예상이 돼서 동네를 한 바퀴 둘러봤거든요. 서석고등학교 옆이 항상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거기가 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복개도 그렇고 지대가 저지대예요. 깔때기처럼 되어가지고 물들이 모이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해년마다 그 침수 피해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이 됐으니까 광주 서구청에서는 기민하게 대응을 해서 거기에 물펌프도 준비를 하고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사전 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게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물 차단막도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이제 적극 행정이 굉장히 돋보였는데 앞으로는 그 기후이기 때문에 피해가 그게 보통 이제 강수량도 호우량도 예년에 비해서 굉장하게 많이 되지 않습니까? 폭탄이지 않습니까? 경보가 나면은 사전 대비를 철저를 해가지고 이건 예방을 해야 된다. 좀 각별하게 명심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인재지변입니다. 몇 년 전이었죠. 부산에서도 지하차도 집중호우 때 사망자가 발생했었고 지하차도 내에 갇혀가지고 그리고 또 지하 주차장도 문제고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이 지하 시설과 관련돼서는 사전에 무조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고가 계속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점에서 정말 후진국형 사고입니다.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하는 것이 자연재해를 그걸 비를 못 오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자연재해를 최소화하는 게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걱정되는 건 이제 우리 지역입니다.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고 오늘과 내일 정말 또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이 많이 되고 뭐 저 역시도 비가 좀 많이 내리고 도로가 약간이라도 이렇게 침수가 되면
관공서에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물 차요. 이거 물 찰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각 구청에서 그걸 철저하게 지금 대비는 하고 있는데 네. 우리 모두 각별하게 좀 유의를 해가지고 인명사고를 좀 막아야 되겠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자,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동유럽 쪽에 순방이 있었고 리투아니아 갔다가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 이거는 좀 약간 놀랐습니다. 이게 예정돼 있지 않았다고 전해 들었는데 확실한가요? 기자들에게도 사전 예고는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국하기 직전에 앞으로 이틀 동안 일정이 더 연기돼야 되겠다. 예상치 않은 일정이 하나 생겼다라고 하면서 그걸 본국의 가족들이나 회사에도 보고하지 말도록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긴 한 건 맞는데 네.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 이렇게 폭우 피해가 심각한데 귀국을 미루고 네. 그 전장인 우크라이나까지 방문을 해야 될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통령실에서는 자유진영과의 연대를 최우선하는 가치 외교의 연장선에서 방문을 하게 됐다. 이게 설명이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가가지고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강력하게 연대해서 싸워나가서 가치 외교를 지키고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켜나가자 이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는 전후에 한국 기업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진출하기 위해서 이런 사전 포석의 효과도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이게 지금 한참 전쟁 중인 국가에 지금 전후 재건 사업까지를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건 그 나라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가치연대에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밥에 더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이죠. 너무 설사 내부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효과를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너무 이른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더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는 적대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지금 그렇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주요 무역 국가국인데 그리고 그런 적대국을 자처하니까 우리나라 한국이 이제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고 거기에 진출해 있던 기업이나 교민들이 굉장하게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가치연대 한미일 가치연대도 좋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런 동맹의 유지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한반도의 안정적인 정세 관리를 위해서는 그 위에도 러시아 또는 중국 이런과의 균형 외교가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역대 정부들은 다들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면은 그와 동시에 이미 그와 동시에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균형 외교 준비를 해왔었던 거거든요. 아마 이런 우리 정부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은 이처럼 이렇게 우리가 서방에 편들기를 하면은 당연히 러시아는 북한하고 더욱 밀착하는 그런 환경,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느냐. 균형 외교, 한반도 정세 관리 중요합니다. 외교가 이게 쉬운 게 아닌 게 딱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러시아도 중요하고 물론 뭐 우크라이나도 중요하고 그 사이에서 이제 선택을 한번 한 건데 적극적으로 방문을 한 건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 다음의 반응들 또 후폭풍들을 과연 예상을 하고 있었을지가 걱정입니다. 외교는 결국은 국익이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늘 강조를 했듯이 우리나라는 도랑이든 소다 한미일 왼쪽 풀도 먹고 또 러시아 중국 오른쪽 풀도 먹어야 되는 그런 운명이다. 그래서 균형 외교를 통한 국익 지키기에 늘 숙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죠. 그런 교훈을 좀 이 정부가 잘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의 18세 이상 1,100명 대상으로 무선 전화 방식으로 전화 인터뷰를 했고요. 조사를 했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95% 신뢰 수준. 응답률이 꽤 높게 나왔습니다. 14.3%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6% 하락한 걸로 나왔어요. 올해 들어서 가장 크게 하락해가지고 네. 32%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제일 큰 게 역시 후쿠시마 해양 오염수 방류를 이번에 기시다 총리하고 정상회담 때 네. 사실상 인정을 하고 왔다라는 어떤 국민들의 생각 때문에 네. 지지율이 하락이 됐고 그게 제일 큰 영향으로 보입니다. 그게 이제 또 그럴 것이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46%에서 37%로 무려 11%가 하락을 했습니다. 또 우리 지역 호남에서도 18%에서 12% 떨어진 6%. 6%요? 6%로 예. 네. 그러니까 이건 특징이 부울경과 전남이 해양 수산업 비중이 큰 그렇죠. 이 남북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네. 여론이 거기에다가 그 양평 고속도로 특혜고 예, 서울 양평간. 네. 네. 그러니까 그건 분명한 것은 여러 논란이 있지만은 느닷없이 7년 동안 준비했던 1조 8천억의 국책 사업이 불과 3, 4개월 만에 종점이 바뀌었고 공교롭게도 우연히 그 종점 근처에 김건희 여사의 일족의 패밀리의 땅들이 모두 거기에 있었다. 아직 결정난 건 아니니까. 예. 네. 예. 그건 그러니까 그게 변경을 했는데 네네. 변경 말이죠. 그 강상면 네. 종점이 변경이 됐는데 거기에다가 김건희 가족의 땅들이 거기가 다 있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혹이 생기니까 해명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네. 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느닷없이 백지화를 선언해버리고 이런 혼란을 초래한 거에 대한 그런 영향도 좀 있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우리 그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 이쪽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시는 분들의 그 이번 대통령의 그런 그 한국과 일본 정상 간에 나왔던 얘기들을 들었을 때 충격은 상당히 크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그게. 일단 뭐 어찌됐든 만약에 방류가 돼버리면 이거는 정말로 큰 타격이 오게 되고 지금 뭐 1, 2년의 타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뭐 자손까지 후대까지 계속해서 타격이 올 거기 때문에 다들 걱정하는 모양새죠. 그런 걱정이 국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 가서 우리의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좀 방류를 보류를 하고 안전성을 확보한 다음에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이 바라는 바였을 텐데 우리 대통령은 오히려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한 것처럼 일본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감이 크고 그런 게 여론에 좀 반영이 확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 국민의 건강이 우선이다라는 표현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있으면 방류를 중단해달라고 부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기준이 높이 되면은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죠.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건 일본 내에서도 여론도 그렇죠. 할 거고요. 그게 우리 국민의 건강을 얘기만 하면 구체적으로 염려가 된다면은 그럼 방류 중단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김건희 여사 리투아니아 명품 쇼핑 이거 얘기할까요 말까요? 해야죠. 이게 지금 방금 네. 제가 정말 답답한 것은 네. 이제 김건희 여사는 스타일이 그러니까 가서 쇼핑을 하고 싶어가지고 한번 나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러면 국내 사정이 아까 여론조사가 그렇게 6%나 떨어졌고 우리 국내에 지금 사망 실종이 48명에다가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유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는 국내 사정이 있다면은 국가 공무원 다시 말해서 그 정식적으로 보좌 직원들은 김건희 여사에게 지금은 이렇게 쇼핑 다닐 때가 아닙니다라고 조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만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안 돼 보이는 게 저는 더 심각하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시청 거기에 광장 리투아니아 시청 광장 주변에
명품 편집숍을 5곳을 모두 방문을 했대요. 네. 그리고 그 리투아니아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됐거든요. 네. 아마 우리 언론들은 호텔에서 프레스룸에서 다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사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안심하고 우리 언론은 피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자유스럽게 밖으로 쇼핑을 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네. 그 리투아니아 언론이 보도를 하고 그 사장이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가 쇼핑도 하고 네. 인사도 해줘서 기쁘다. 그리고 다음 날 한국 대표단이 찾아와서 추가로 물품 구입을 했지만은 물품 구입 내역과 액수는 기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매일경제에서만 단독으로 보도했는데 네. 그 핵심 관계자를 들어서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는 비서관급 이상을 핵심 관계자라고 합니다. 네. 호객 행위로 방문을 했지 물건은 사지 않았다. 이런 어이없는 해명을 해가지고 오히려 분노를 증폭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지 않았다고 네. 했는데 해외 언론은 인터뷰까지 해가지고 샀다고 지금 인터뷰가 나와버렸는데. 그 사장의 인터뷰 네. 내용인 거죠. 사장의 그러니까 인터뷰. 만약에 경호원을 뚫고 호객 행위를 했다면은 경호원 모두 문책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밖에서 10명이 지키고 있고 안에서는 6명이 들어가서 같이 쇼핑을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물건을 사지 않고 호객 행위로 들어가 가지고 아이 쇼핑만 했다라고 그것도 5군데나 도대체 해명조차 이 정부는 아주 럭셔리합니다. 그걸 해명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사고 싶었다면은 네. 아니 사람들 눈치 떼지 않게 영상통화 시키면서 비서 보내가지고 줍줍 하든지 도대체 국내는 침수 피해로 사망자가 소출하는데 날씨 좋은 데서 돌아다니면서 쇼핑을 한다? 이게 딴 나라 대통령이고 딴 나라 대통령 영부인 아닙니까? 그래서 뭐 현장 분위기 또 그 당시 분위기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대통령 순방 동행했던 취재 기자들한테 전화를 좀 하셨다면서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그 비행기가 성남공항에 6시에 도착했어요. 네.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네. 이런 보도가 났고 이런 해명이 억처구니 해명이 났는데 실체는 뭐냐라고 기자들도 궁금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질문을 했더니 기본적으로 무대응 기조래요. 대답을 하지 않고 그걸만 물어보면은 먼 산 쳐다보고 또 어떤 가까운 뭐 저기 비서실 관계자들은 그런 거 물어보지 마라고 그걸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데 이게 지금 무대응으로 종료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저는 이건 절대로 진실이 이건 감출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망 실종이 48명,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입은 유가족이 오해를 하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날 좋은 날 한껏 차려입고 쇼핑을 하는 우리 대통령 부인 또 경호원을 뚫고 호객행위를 했다곤 경호원을 모두 문책을 해야 될 상황이고 명품 매장을 우연히 들어가서 아이 쇼핑을 했답니다. 그것도 5군데나. 도대체 이 해명조차도 이 대통령 비서실은 럭셔리합니다. 네. 명품 쇼핑 논란에 대해서 이건 사실대로 분명하게 해명하고 국민에게 이게 사실이라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될 석고 대죄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민주당에서 김은경 표 1호 혁신안 불체포 특권 포기 관련해 가지고 아주 세게 말했습니다. 이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당 자체가 망할 수도 있다. 민주당이 망하겠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번 의총에서는 이게 결론을 못 냈는데 네. 그 뒤에 비이재명 의원들하고 더 미래라고 의견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김은경 네. 혁신안에 대해서. 그리고 이건 이제 대통령의 공약이고 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재명 대표도 얘기를 한 사항이고 혁신위원회에서 혁신안 1호 안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대로 당 망한다고까지 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나선 거고 이런 의견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다음 의총에서는 불체포 특권 포기가 네. 같이 결론이 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의 논점 김명진 더현 정치랩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